자, 서방형 진통제에는 뭐가 있고 속초성 진통제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름을 꼭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서방형 진통제는요, 규칙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이 배경 통증을 조절할 때는 그 약효가 떨어질 때쯤 또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먹는 약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약효가 12시간, 최소한 12시간 이상 가는 것이고요. 어떤 약에 따라서는 72시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대표적인 서방형 진통제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처방 받으시는 약들일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약 이름으로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원리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약을 처방을 받고 있는데 이거 서방형이니까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되겠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타진이라고 하는 약은요, 먹는 약이고 하루에 2번 복용을 합니다. 자, 하루에 2번 복용을 한다는 얘기는요, 약효가 몇 시간 간다는 얘기죠? 12시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니스타, 이것도 먹는 약이고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약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루 한 번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효가 24시간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펜타닐 패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경구약이 아니고요, 어떤 피부에다 요 가슴팍이라든지 아니면 팔 이런 데다 붙이는 약이에요. 이 약은요, 72시간 동안 약효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72시간 마다 갈아서 붙이는 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효가 12시간 가는 약에서부터 72시간 가는 약도 있다. 근데 이 서방형 진통제는 한두 시간 가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방형 진통제를 한번 먹었다, 먹고 한 2시간 있다가 또 먹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방형 진통제는 이렇게 긴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약이다라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속효성 진통제는요, 필요할 때만 먹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진통제로 이제 통증이 잘 유지가 되다가 잔잔하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빙산이 하나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효성 진통제는요, 약효가 굉장히 짧아요. 2시간 내외밖에 지속이 되지 않고요. 하루에 4번까지 보통 복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통증 조절이 잘 안 되고 돌발성 통증이 너무 자주 나타나게 되면은요, 6번까지도 하루에 복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 배경 통증을 조절하는 서방형 약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속효성 진통제는 너무 자주 복용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효성 진통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약들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아이알코돈, 이거 먹는 약이고요. 앱스트랄, 이거 설하정이고요.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인스타닐이라고 하는 약은요, 코 속에 이렇게 분무하는 약이고요. 액틱이라고 하는 약은요, 이 구강 내에 가만히 놓아두면 이제 잘 녹는 약입니다. 펜토라, 요거는 이제 입 안에 볼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잘 녹는 약, 또는 이제 혀 밑에 녹이면 또 잘 녹는 약이에요. 이렇게 5가지 약이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사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이러한 약들을 여러분들이 다니는 병원에 다 비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2가지 또는 3가지만 아마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약을 다 비치하는 병원은 별로 없어요. 어떤 약을 이제 복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속효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돌발성 통증이 있을 때 나한테 맞는 약을 내가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몇 회 이제 복용해서 돌발성 통증만 잘 억누를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환자분들이 제가 진료실에 있을 때 항상 이제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서방형 진통제를 먹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또 하나를 바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말씀을 해드렸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서방형 진통제는요,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고요. 그 효과가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효과가 최소 12시간 또는 24시간 또는 그 이상 지속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두 알을 이제 연속으로 복용하게 되면 과량 복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서방형 진통제는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용량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단지 이게 이제 속효성 진통제로 돌발성 통증을 잡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하나를 더 복용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서방형 진통제는 절대로 내가 통증이 바로 좋아지지 않았다고 바로 하나를 더 복용을 한다든지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또 많이 듣는 질문은요, 서방형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속효성 진통제로만 조절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속효성 진통제 딱 먹으면요, 효과가 바로 와요. 진짜 15분, 30분 만에 통증이 바로 이렇게 싹 가라앉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약은 효과가 짧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지나면 다시 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만으로, 속효성만으로는 조절이 절대 안 된다. 만약 속효성만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가 물론 이제 이 암 환자들한테는 의존성을 저희가 크게 걱정은 하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 속효성 진통제를 너무 이제 자주 복용해서 이거를 복용하면 너무나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의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이제 의사들이 가장 이제 주의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효성 진통제만으로 조절을 하지는 않고요. 서방형 진통제로 기본을 일단 조절하고 돌발 통증만 속효성으로 잡는다. 이렇게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방형 진통제를 선택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는 약이 있고, 붙이는 또 패치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이제 처방하고 어떤 사람은 패치를 하나요?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고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방하는 기준은 환자분이 먹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소화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 암 자체가 이 먹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식도암이라든지 위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암 때문에 이 음식 내려가는 길이 좀 좁아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패치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붙이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고령, 아주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인데, 이제 진통제를 이제 시간 맞춰서 드세요라고 하면 잘 못하시잖아요. 12시간마다 드세요. 이걸 이제 수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72시간마다 붙이는 패치제를 처방을 하고 이제 자녀분들한테 부탁을 하죠. 요 약은 3일마다 한 번씩만 붙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챙겨드리세요라고 하면 하루에 2번 먹는 약보다는 훨씬 편하게 이제 그런 경우는 조절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건 사실은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조절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와서 제가 펜타닐 패치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펜타닐 패치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은요. 1세대, 2세대는 제가 따로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제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 패치 안에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다 붙이면 피부를 통해서 약이 서서히 이제 분출이 되면서 몸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3세대 약제는요. 이 약이 이 마약성 진통제가 솔리드 레저버라고 해서 고형 제제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1세대, 2세대는 어떤 좀 불안한 점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72시간마다 이걸 갈아서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 이게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이제 약제들이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잔량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좀 오남용에 좀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개선을 한 약입니다. 이 3세대는. 그래서 잔량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세대, 2세대 약제들은 이게 투명해요. 패치가. 투명하니까 저도 사실은 환자분한테 처방을 딱 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이제 입원 환자들 회진을 돌면서 보면은 이거 어디다 붙이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세대 약제들은 이런 투명한 거가 어떤 오남용의 문제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눈에 띄도록 되어 있는 점이 좀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제도 요즘에는 이런 이제 3세대까지 나와서 진통제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또 잠깐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첫 번째, 아프면 절대 참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아플 때 반드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암이 혹시 암성 통증인지 아닌지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암이 혹시 나빠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닌가 또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여러분 꺼리칠 필요 없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방형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붙여서 배경 통증을 우선적으로 다스리자.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속효성 진통제는요, 돌발 통증 시에만 복용하자. 속효성 진통제로 모든 통증을 다 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돌발 통증이 있을 때만 복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